현재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대만이 한국의 GDP를 추월했다는 보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대만의 GDP가 한국보다 높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총통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한국을 다시 이겼다며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이러한 모습을 본 미국은 오히려 대만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만이 한국을 이겼다는 것을 총통까지 나서서 소리 높이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5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날 집권 민진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IMF 예측치를 인용해 올해 1인당 GDP가 36,000달러를 넘겨 19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회를 잘 살려 11년 만에 가장 좋은 성장률을 거뒀다며 모든 대만인 바이러스 방역에 협조하고 정부도 경제 구조를 적시에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달 25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4,994달러로 내다봤으며 대만은 1년 전보다 6% 넘게 늘어난 36,051달러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원래 대만의 추월이 2025년쯤 이뤄질 것이라고 했는데 3년이나 앞당겨졌다며 자신들의 방역을 자축했습니다. 원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은 1인당 GDP에서 늘 한국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정보기술버블 붕괴와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수많은 회사가 도산하면서 경쟁국의 추격을 허용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로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까지 빼앗겨 아시아 4마리 용 가운데 최악체로 전락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중요해지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두인 TSMC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며 대만의 판도도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현재 반도체 시장의 엄청난 성장으로 한국의 경제를 뛰어넘어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만의 자축하는 분위기를 보며 한국과 대만은 비교 대상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 한국과의 방역 성과를 비교하며 자신들의 방역은 한국과 달리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태 초반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방역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현재 한국과 대만의 방역은 비교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대만이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의 뛰어난 방역 성과가 대만이 한국을 추월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2017년부터 한국을 추월할 것을 예상했다며 자신들의 예측은 정확했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한국의 방역을 깎아내렸지만 외신들은 한국이 미래 전염병 위협에 대응하는 기본 틀을 세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확진자 수가 폭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팬데믹 초기부터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을 전 세계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 대규모 진단 검사, 확진자 동선 추적 등은 전 세계가 배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대만이 방역 외에 자신들이 한국을 이길 수 있게 된 이유를 들었는데요. 바로 한국이 중국에 신경을 써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TSMC는 반중 정책을 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반도체 협력을 함으로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자신들이 한국을 추월했다며 자축을 하다가도 한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며 한국의 군사력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의 육군과 군사력을 치켜세우며 대만의 유사시 대만에 파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에는 K2, K9 등 훌륭한 전차와 천궁 등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에도 수출하고 있다며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의 군대는 360만이라며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만의 유사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등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것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들 중 어느 국가도 대만에 유사시 파병하겠다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둘째치고 대만과 둘도 없는 친구 국가라고 자부하는 일본마저도 대만의 유사시 병력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에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친한 국가이지만 전쟁의 경우에는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대만이 주변국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대만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만 장악에 대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대만군을 우크라이나군처럼 기동성을 갖춘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대만 정부에 권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 전 현직 관리들은 중국이 해상을 통해 대만에 침공할 것에 대비해 대만군을 우크라이나군처럼 실효성 있는 부대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기동성과 정밀 공격에 초점을 맞춰 자신보다 강한 적군인 러시아군의 약점을 파고드는 비대칭 전쟁 전략으로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대만군의 비대칭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만 정부의 무기 체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대만이 요구한 로키드 마틴의 해상 작전용 헬기 MH-60R 시호크 헬기 판매를 거부한 바 있는데요. 이 헬기는 비대칭전보다 재래식 전투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대칭전에 적합한 다른 무기 구매를 대만에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만의 무기 판매를 압박하면서까지 대만군을 준비시키는 것은 정작 대만에 전쟁이 난다면 미국에 직접적인 도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만이 앞서 한국을 추월했다고 자축하는 모습과 한국에 일방적으로 파병을 장담하는 모습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국가 대 국가의 경제 상황을 단순히 GDP로만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합니다. 한국과 대만보다 GDP가 월등히 높은 유럽 국가들만 보더라도 그 국가들이 한국보다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출 대국이며 자원이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무역 수준을 보이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한국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나라에서 지금의 선진국 반열까지 진입한 유일무이한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대만은 현재 단순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만의 성장으로 한국의 GDP를 앞질렀다며 자축을 하는데 한국은 애초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철강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세계 수준을 달리고 있어 대만과 산업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대만은 현재 한국의 군사력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상당히 불안한 안보 상황에서도 한국의 비교조차 되지 않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발전하기보다는 주변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대만인들도 대만의 이러한 근거 없는 자축에 대해 부끄러움마저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대만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30% 정도 낮고 대만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하는데 대만의 생활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반도체 하나만으로 효과를 거둬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대만은 반도체 매출마저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는 양안 관계 악화에서도 대만의 대중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가 꼽히는데요. 미국이 중국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을 제한한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반도체 수입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20년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을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익명의 대만 재정부 관계자는 SCMP의 미국의 경제 제재로 중국 본토에서 대만 반도체 칩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감소하고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도 반도체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본토에 있는 외국인 소유 공장들도 대만에서 반도체 칩을 구매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는 강력한 반도체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만은 자신들이 중국의 물량을 늘렸으면서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본다며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위험해질 때는 한국군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대만은 현재 한국과 경쟁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한국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